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파특보가 발효되며 당분간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도 이어지며 대기의 건조함도 심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변덕 심한 동장군이 다시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포항은 영하 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당분간 영하권 한파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도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바람까지 더해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위와 함께 대기의 건조함이 계속해서 심하겠고요. 영하권 맹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차차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또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995년 대구시가 광역시로 개편되고 경북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한 지 10년 만에 벌써 세 번째 통합 논의인데요. 이번에도 탑다운, 그러니까 위에서 결정하고 시도민들은 따르라는 건데 이런 방법이 경북 동해안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또 갑자기 왜 서둘러야 하는지 민주적 의사결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6년 전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 시절 비롯됐습니다. 대구 경북 상생을 외쳤지만 통합을 하면 광역단체장과 공무원이 줄어드는 것 외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 됐습니다. 또다시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4년 수도권에 대응하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며 재논의됐습니다. 하나가 될 대구와 경북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민 공감대 부족과 청사 위치 갈등, 홍준표 대구시장의 파기 선언으로 이 역시 중단됐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후딱 헤치워버릴 사안은 아닙니다. 장밋빛 희망만 쫓아놓고는 지금 결론적으로 모든 게 수습된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구 시민에 대한 우롱밖에 못했다. 시도민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20조 원 지원과 광주 전남 통합 선언으로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자극받았습니다. 광주 전남에 밀릴 수 없다. 돈 준다고 하니 빨리 합치자 식의 속도전만 있을 뿐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줄일 민주적 수기 과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포항은 경북의 제1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구와 포항을 비교해보면 경제나 인구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가 없다면 포항이 대구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냐.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지사, 대구시 의회의 동의는 구해놨으니 오늘 경북도 의회 찬반 표결로 결론을 낼 방침인데 과연 도의원들이 그럴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도의원 자신의 결정을 해서 도민 전체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은 그런 근원은 우리 시민들이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민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소수의 관료와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탑다운 하향식 통합 추진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뿐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최종 표결을 앞두고 행정통합특별위원회 긴급회의와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경북 북부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방향성과 추진 속도에 대한 강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특위 회의 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청이 행정통합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도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쉽게 하면 우리가 낙후 지역을 위한 통합입니다. 그런데 낙후 지역에서 반대한다니까 이 기회 놓치면은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부터 일부 북부권 도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여론이 표출됐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대구 경북 신공항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가 군의군을 대구시로 내줬던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이후 북부권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대구로 편입시키면 공항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듯 설명했지만 지금 당장 3년째 지났는데 대구 공항, 군공항이 지금 이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넓은 바다와 이 넓은 육지를 전부 대구로 편입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북부 지역 많이 주겠다고 해도 사람 많은 대구 근교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한 해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행정통합 재정 지원을 발표한 게 지난 16일. 대전, 충남 등 다른 지자체를 의식하며 서둘러 추진한 통합 논의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모든 장을 전부 다 조율하고 나서 합의라면 10년, 20년을 논의해도 결론적으로 완벽한 합의는 안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20조를 준다 하는데 20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청사를 어떻게 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논의가 된 이후에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도의회의 의견 청취로만 통합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가름하기로 한 경상북도의 결정이 일방적이라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권은 형식상 의견 청취일 뿐 사실상 집행기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다른 권역 의원들은 대체로 지금의 국면에서 행정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통합이라는 이런 그 정치적 또는 정책적 추세에 편성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해놓고 잘 만들면 되지 않겠나. 북부권과 나머지 지역 간의 큰 이견이 확인된 가운데 이어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철우 지사가 참석해 통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이에 맞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이유를 역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부권 의원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통합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치는 등 의회 전반적으로 통합 찬성 여론이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경북도의회는 오늘 올해 첫 회기인 제360회 임시회를 개회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고 찬반 표결을 진행합니다. 한편 안동 지역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이철우 지사에게 통합 반대 의견을 담은 서한문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6.3 지방선거 통합단체장 선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의 선거제도 개혁은 하지 않고 행정통합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행정통합을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 일정에 맞춰 내용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 경제수사대는 특혜성 보조금 지급 의혹으로 수사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철우 지사는 지난 2022년 재선을 앞두고 부정적인 기사를 쓰려고 한 포항에 있는 모 언론사의 입을 막기 위해 이 언론사가 포항에서 개최한 드론 축구대회에 보조금 5,400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11월부터 경상북도 전 현직 공무원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해 7월 24일에는 도지사 관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이 지사를 포함해 담당 공무원을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려 추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대구 경북 지방의원 수상 내역을 살펴보니 수상 내역의 절반이 전국과 지역 단위 의장협의회에서 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셀프 수상인데요. 관련 소식 변희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들어 대구 경북 광역 기초단체 의원 10명 가운데 7명꼴로 상을 받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역 의원 수상 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해 분석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여 동안 의원 496명 가운데 353명이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자료를 살펴보니 시상기관에 반복해 이름을 올리는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 지역 단위 의장협의회입니다. 의원들이 받은 상 634건 가운데 49%에 달하는 309건은 의장협의체에서 받은 겁니다. 각 의회에서 대상자를 골라 의장협의회에 추천하지만 그 기준은 모호합니다. 수상 받은 데이터가 있으면 되도록이면 중복을 안 하고 안 받은 사람 위주로 그렇게 지금 주고 있어요. 지난해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의원 23명에게 의정봉사 대상을 줬습니다. 의성군 의회에서는 최훈식 의장이 활동을 잘했다며 공적 설명서를 냈는데 최 의장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고 상을 받았습니다. 조례 부분은 또 그렇게 또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직접 상임위 활동하는데 지역에 말을 할까 수건 사업을 좀 많이 했다는 그런 평가를 좀 많이 받습니다. 수상자를 정할 때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칠까? 특별한 이상 문제가 없으면 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결정 과정을 회의를 하진 않고 이제 회장님 결재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장협의회는 각 지자체에서 낸 분담금으로 운영합니다. 올해도 지자체마다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들고 있는 상패와 꽃다발은 모두 세금으로 산 겁니다. 실제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수여되는 상마저도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 세금을 또다시 그렇게 낭비하게 되는 걸로 가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일 수밖에 없겠다. 의원들은 이렇게 받은 상 자신의 의정 보고서에 올리고 보도자료를 내면서 치적을 쌓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미래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전고체 배터리 업계를 선도하는 미국 팩토리올사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채우는 방식으로 기존 배터리보다 안전성이 높고 성능이 우수해 자율주행 전기차는 물론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등 피지컬 인공지능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공장을 운영하며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임신혁 교수 연구팀이 우리 몸속 장내 미생물이 백신의 효과를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진은 장내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면역 반응을 지휘하는 핵심 세포를 깨워 항체 생성을 촉진하고 감염에 대한 방어력을 높인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0일에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옴에 실렸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전시작품을 새롭게 바꿔 상설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김홍도와 신윤복의 인물과 풍속화, 오원 장승업의 그림, 그리고 회화와 도자 등 모두 31건, 40점입니다. 이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선 3명이 서로 나이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담은 장승업의 3인 문년입니다. 꿈에서나 볼 듯한 바위와 오래된 소나무 아래 신선 3명이 서로 나이가 많다고 주장하는 소동파의 동파 지림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원숙한 필지와 강렬한 색채로 조선 후기 천재화가 오원 장승업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원이 진짜 그림을 잘 그린다를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구도를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색채를 사용한 거를 먼저 보시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감각적으로 색을 칠하고 구도를 잡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은 이렇게 서화와 도자 등 31건 40점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호랑이와 봉황, 매 같은 상스러운 동물이 나오는 그림과 김홍도, 신윤복의 인물 풍속화, 분청사기와 백자 등입니다. 회화 코너에서는 그 용맹한 호랑이나 매 그림들, 길상 동물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처음 공개되는 봉황도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회화는 조선 후기에 이인문, 김홍도, 신윤복의 모춘야흥, 송단아회, 홍루대주를, 세이의 태평성대와 소망, 행복을 비는 작품이 있습니다. 서예는 18세기에서 19세기에 기존 서체에서 새로운 변화를 찾는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하늘색을 띤 청자와 흙에 숨결이 살아있는 분청사기, 그리고 순백의 미를 보이는 백자 등 14건 15점도 소개됩니다. 이번 전시는 5월 25일까지 계속하는데 특히 해원 신윤복의 해원 전신첩은 5월 이후 보존을 위해 당분간 다시 보기 힘듭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4월에는 추사 김정희의 기획전시, 9월에는 겸재정선의 기획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철강업계 현장 의견을 모아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에 반영할 6가지 건의사항을 선정했습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철강 전용 전기요금 특례 마련과 저탄소 설비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규제 완화 등입니다. 경북도는 건의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국토비 등 4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경상권역 임산물 물류터미널의 운영권을 포항시 산림조합에 위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조합은 3년간 선별 작업장, 저장고, 하역장 등 임산물 물류터미널 운영과 관리를 맡게 됩니다. 터미널은 로봇 기반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해 임산물 선별, 살균, 포장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해 임업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은 어제 경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막중한 국가에너지 정책을 올바른 정보에 바탕한 수기 없이 인기투표로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대비 원전 비중이 1위인 국가라며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가 2026년도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68대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보조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 승용차는 대당 3,750만 원, 버스는 4억 1천만 원을 접수순으로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장흥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 가격을 킬로그램당 11,900원으로 인하했으며 올 연말 영일만 4산업단지 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요금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여가 플랫폼인 놀과 여기어때를 통해 포항 지역 숙박업소에서 5만 원 이상 객실을 이용하면 2만 원, 펜션, 풀빌라 등 10만 원 이상 객실을 이용하면 4만 원의 할인 혜택을 줍니다. 변덕심한 동장군이 다시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안동은 영하 7도, 포항은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당분간 영하권 한파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겠고요. 찬바람까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눈비 소식이 없어 대기의 건조함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
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대기의 건조함이 극심한 가운데 바람까지 더해져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당분간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에는 대구 4도, 김천은 3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7도, 봉화는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2도, 봉화는 0도에 그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3도로 시작해 낮에는 5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추위와 함께 대기의 건조함이 심하겠고요. 영하권 맹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다 차차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